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오늘 저희 토론 주제는 새만금 수질과 해수유통 문제입니다. 왜 또 해묵은 새만금 수질 문제를 꺼내는지, 또 한편으론 아직도 새만금 발목 잡기냐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 새만금 호수 수질 문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발 초기이긴 하지만 수질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고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수질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새 정부가 4대강 보호를 일부이긴 하지만 개방한 점도 새만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문제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용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양재삼 군산대 해양생물공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전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여 년. 내부 호수의 수질은 5, 6급수까지 떨어졌고 바닥부터 무산소층이 확산되며 대규모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만이라도 지나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다 죽죠. 특히나 저소층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이나 어패류들. 해수를 유통하라! 환경단체는 한계에 부딪힌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깨끗한 바닷물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공간에서 생명력을 되찾은 시와호처럼 상시적으로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조력 발전과 수산업 회복으로 경제적 효과도 얻자는 겁니다. 사실 여기를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지만 새만금은 세계 3대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복원은 안 되겠지만 부분만 복원된다 하더라도 저기 순천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반면 정부나 전라북도는 담수화를 전제로 한 기본 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를 유통하면 농업용지에 필요한 담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와호에 비해 규모가 큰 새만금은 해수를 유통해도 수질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용지 조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 농업용수 공급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담수화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환경 변화를 보여준 새만금. 조기 개발이라는 단일 프레임을 넘어 진정한 대안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다의 날이죠. 새만금 현장에 와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내용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라는 발언도 섞여 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를 두고 지역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 측면을 좀 강조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의례적인 수사였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동독과 서독이 나뉘었을 때 예.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은 개발되지 않은 동독은 참 깨끗할 것이고 개발이 되고 산업화가 된 서독은 대단히 오염된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나중에 동독, 서독이 통일되고 나서의 모습은 동독은 너무나 더럽고 오염된 곳이 되었고 서독은 굉장한 산업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제대로 된 개발은 친환경적인 개발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환경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 맞고 제대로 된 개발은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만금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논란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대단히 많지만 그러나 그런 논란이 가져온 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을 많이 여기다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건데 우리가 이제 새만금의 토지 이용 계획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새만금 전체 용지의 15% 정도가 생태 환경 용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진한 초록색의 농업 용지를 제하고 나머지 연두색이라든지 조금 더 진한 연두색들은
이거는 이제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새만금을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또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많은 생태 환경적인 요소를 곳곳에 고려해 놨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생태 환경 용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2%도 남짓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작 이 시점에서 생태 환경 용지로 가고 있는 부분이 이 부안 요쪽에 고작 한 26만 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정부가 이제는 시급하게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국장님 오늘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 뭐 이번에 바다의 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를 왜 오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안 갯벌들의 90% 이상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바깥쪽 어민들의 생존권도 굉장히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바다의 날 해양 산업을 부흥하고 어민을 좀 지키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좀 할까 사실은 좀 궁금했었는데요. 바다의 날 기념식 중 새만금과 관련된 이 기념사 중 보면 한 9줄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이 뭐 의례적인 수사, 뭐 과거에도 새만금은 늘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만 30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굉장히 형식적인 걸로 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 녹색 도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용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의 사실은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말뿐인 수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새만금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 이게 문 대통령이 새만금의 현재 수질 오염 상태, 그 다음에 개발 속도, 그 다음에 바깥 바다의 생태계 악화, 그 다음에 어민 생존권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환경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4대강 수문을 열겠다라는 부분들과 좀 연동이 좀 되면서 이전에 환경 문제를 외면하고 아주 형식적으로만 언급했던 과거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좀 기대감을 좀 표현을 했고요. 어쨌든 대통령 뭐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인사,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도 좀 전담기구에 참여하고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저희가 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양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이 그림 좀 집중해 주실까요? 이게 오른쪽에 이 그림이 소위 말하는 미래의 상상도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미래에 이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즐거운 상상도 하시고 이런 그 청사진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청사진은 국가가 약 한 2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그것도 계획적으로 됐을 때 생길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꿈 같은 이야기에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꿈일 뿐이고 꿈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의 힘이지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공무원이 바뀐다거나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그 전라북도 도민들이 2000년에 그 환경 논쟁을 겪으면서 새만금 방조제를 만들고 난 뒤에 그동안 17년이 흘렀는데 전혀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설계도면들 조금 바뀌었겠죠. 서류상으로 공무원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전라북도 도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다르고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아주 이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발언 해수 유통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은 수질 문제라고 하지만 예. 수질이자 경제 문제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라북도는 수산업에서 한 7조 원 손해를 봤고요. 매년 한 8천억의 손해를 앞으로 계속 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까지 포함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큰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새만금은 환경 보전, 아까도 뭐 좋은 얘기 주셨는데 환경을 잘 보존하면 1조 원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런 환경을 보존하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전라북도가 그러한 합리적인 방안, 부분 해수 유통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획도 잘 지켜가면서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을 복구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민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우린 해수 유통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굳이 내가 나서서 이것을 할 만한 시간 여유는 없다. 그래서 이건 전라북도민의 의지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새만금 수질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수질이 만족스러울 정도라면 이런 논의도 그렇게 의미가 깊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수질 현황 살펴보고 또 그 수질 문제 대응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국장님, 현재 새만금 수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족할 수준입니까? 어떻게 좀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고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새만금 특히 호 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단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새만금에 대한 이제 이것이 이제 작년도 8월 기준으로의 새만금의 모습입니다. 드러난 땅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내부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 새만금 호 내에 어떤 정리정돈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사 중인 곳을 가서 여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빨리 이 물길을 잡아줘야 된다. 물의 흐름을 빨리 안정화시켜줘야 그러고 나서의 수질의 어떤 논쟁이 될 수가 있지. 지금 단계에서의 수질 측정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수질 측정이기 때문에 그걸 뭐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새만금 호의 수질은 사실 이제 저희가 보면 농업용지라고 하면 이제 그 육지 쪽에 가까운 호내를 얘기하고 도시용지라고 하면 바다 쪽에 가까운 새만금 호내의 수질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목표 수질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좀 움직이는 모습이 위아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만경강이라든지 동진강의 이제 수질이 점점점 개선이 되면서 이것들은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지도가 이렇게 보여야 되지. 새만금을 원래 2000년 이전에 그 수치 모델이나 이런 예상을 할 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축산, 특히 그 양돈이 되겠습니다만 양돈이 2분의 1로 감소할 거다. 20년 내에. 그 다음에 인구는 그냥 있을 것이다. 뭐 공업 같은 거는 친환경 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그에 기반을 두고 수치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업용 수질에 맞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후로 극심한 그 논쟁을 했죠.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합헌자 진행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축사는 지금 돼지 투수로만 보면 2배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돼야 될 게 2배로 늘어났으니까 4배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축산으로 말미암아서 주로 양돈 농가에서 나오는 배출된 물이 새만금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이거는 중간 단계니까 참아라. 몇십 년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전라북도가 전체적인 새만금의 수질 목표에 어떤 정량 목표를 갖고 지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책이.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질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목표에서 벗어났냐면 고여 있는 물에서 생기는 저층 용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물인데 대충 수치 모델에서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예.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니질이 쌓이고 니질에서
고약한 물들이 올라오면서 영양염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수치 모델이 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수질은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들쭉날쭉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15년간 모니터를 한 결과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영양염은 낮아지고 있지만 클로로필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녹조 증가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을 확실하게 예, 정리를 거기까지 해드립니다. 듣겠습니다. 수질 관련해서 한 분 정도만 말씀 더 듣겠습니다. 제가 예. 표를 좀 예. 가져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재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새만금 수질 충분히 개선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시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단체 중에서는 사실 새만금 개발 측의 이제 홍준표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양재삼 교수님의 변화가 과거에 이 새만금 개발 목표 수질을 달성 가능하다고 하셨던 분들, 물론 전제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농지를 개발하기 위한 농업용수 4급수 수준은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 도시용지는 3급수 수준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을 주장하셨던 분들에서도 뭐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수질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영양염은 좀 일부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좀 더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질, COD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조제를 맞고 난 이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에 노출지가 드러나고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치가 좀 높아졌다가 최근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도시용지에 관련된 수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는 자료가 아니고요. 여기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현재 여러 가지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다라고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새만금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과거에는 이제 환경단체들의 주장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수질 전문가들 그리고 과거에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셨던 전문가들까지도 현재적 조건에서 목표 수질 달성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방금 양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만 어느 정도 개선하면 혼의 수질도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 30여 개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세우고요. 약 거의 4조 원에 이르는 수질 개선 사업비를 대부분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쏟아 부었습니다. 뭐 그랬는데 실제로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은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혼의 수질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심을 준설을 내부에서 약 7억 입방, 전주시 면적을 3.5m로 성토해야 되는 흙을 파내게 되면 아무래도 수심이 깊어지고 산소층이 없어진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까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체들이 가라앉아서 퇴적된 것들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오염물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동진강과 만경강에 정수기 필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혼해에 있는 이미 오염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새만금호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거는 이제 해양 전문가들, 담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최 국장님하고 조금 두 분은 의견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듣고 네.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 바로 근데 좀 대안을 하기 전에 예. 요걸 좀 한 번 더 정확히 짚어야 될 게 예. 정부 보고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라 예. 정부의 최근 보고서로 얘기를 하면 아까도 이제 얘기 드렸지만 가능한 방법으로는 수질 목표 달성할 수 없다고 나왔고요. 불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면 아주 겨우 이 마지노선을 달성하는데 여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담이 포함된 것이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지 않았냐면 앞으로 만들어질 농지, 앞으로 만들어질 도시 여기서 발생하는 오염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 수질은 오염된다. 방법이 없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존중을 하고 이 데이터에 입각한 대안이나 방향을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새만금 수질 목표치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대책. 그러면 새만금 호수를
새만금 방조제를 뚫지 않은 얘기냐 조력발전 말씀하셨습니다. 오 교수님.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아오의 조력 발전을 할 때 상당히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새만금 시아오보다는 좀 불리합니다. 예. 그건 현실이고요. 예. 실제 조력 발전은 우리나라 계획 중에 새만금은 상당히 후순위에 있습니다. 조차가 애매할 정도로 4.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해갖고 조력 발전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 비용은 좀 덜 들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충남도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충남 우리는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방조제 하나만 있지만 충청남도에는 방조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안지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지금 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양반들이 필요한 담수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하고 해양 수질 문제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보통 토론을 하면 이렇게 전문가들 몇 분 나오시고 환경단체 나오시고 그러는데 실제 시민들이나 어민들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려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충남도에서는 회의를 하면 어민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또 농민단체에서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전라북도는 지금 2000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 17년간 정지돼 있는데 전혀 변화 없이 충청남도가 방조제를 개방하고 수질을 이렇게 개선하는 그 한 프로그램을 보시죠. 그리고 한 3년 뒤면 전라북도도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최 국장님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새만금을 얘기할 때 시아오를 많이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아오에 한번 가보시면 새만금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아오는 바닷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 도시로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마른 강이지만 강이라 할 수 없는 거의 메마른 천일 뿐이고 물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갈대로 약간의 정화 처리를 해서 내버릴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시아오를 하기 때문에 시아오 자체는 바닷물이라고 보시면 맞죠. 앞으로도 바닷물일 거고 지금도 바닷물이고. 그러나 우리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만경강, 동진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 전체 호 내를 비우고 또 2달 반이면 꽉 채울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과 시아오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는 것이 또 시아오를 관리하는 그런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의 많은 의견들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교수님도 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력 가능한 이 수위차 발전이 가능한 이 수위차가 시아오가 한 1.8m, 우리가 한 60cm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경제성이 이런 부분들이 좀 시아오와 막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절대적인 조수간만의 차도 낮지만 또 발전이 가능한 조수의 이 수위차도 분명히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아오 저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조력발전소과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시아오는 새만금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시아오는 새만금보다 면적이 한 4분의 1 정도 좀 적습니다만 유입 하천 자체가 작은 지방 하천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많은 예산을 좀 들이고 나면 수질 개선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오가 수질이 등급 외로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 해수유통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보다 훨씬 큰 예를 들면 동진강과 만경강이라고 하는 국가하천 2개의 물량들, 수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물량들을 호내에서 개선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아오처럼 작은 규모도 해수유통을 해서 해법을 좀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아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7년 정도에 이제 그 간무만 열어가지고 해수유통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그 바깥과 비교해서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력발전소를 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호 안에서도 이렇게 갯벌 면적, 예를 들면 뭐 조차가 보시면 이게 과거에 이제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조차가 아까 4.5m에서 뭐 많게는 9m 정도의 조차간만에 의해서 갯벌들이 드러나 있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방조제가 쌓인 경우에는 안쪽에서 아주 미미하게 관문을 통해서만 열고 닫히게 갯벌 형성이 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1m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죠. 개발은 개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방조제 내측에서도 이렇게 갯벌들이 만들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수질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요. 그 이후에 지금 그 COD 같은 경우가 현재 거의 2급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도 한 7종 이상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조화대의 저서생물, 갯벌에 기대는 이 생물의 종이 2005년에 83종에서 2014년에는 23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이제 해양 생태계처럼 유사하게 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바깥쪽에 개발은 잘 안 되고 있느냐. 시화공단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단 중에 하나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사업들, 이 바다 환경이 살아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송산 그린시티 사업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쪽 농업용지와 이쪽은 뭐 공룡 화석지도 나오고 생물들이 깃대어 살면서 유보용지로 다음 세대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용지로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조력 발전만 유치하게 된다라고 보면 이거는 어민들하고 합의할 부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상황을 개선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비가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6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경제성 문제도 경제성 BC 분석에서 보면 1.24에서 1.07로 나와 있습니다. 조차간만은 좀 적지만 뒤에 물그릇이 양이 크기 때문에 발전의 효율들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좀 새만금의 다른 개발 계획을 찾는 데 있어서 조력 발전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력 발전을 하기 위한 조수간만의 차가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력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없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아직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거고요. 여기 조력발전은 이러한 경제성으로 조력발전소만의 경제성이 아니라 수산자원 복원, 환경복원에 의해서 관광산업 증진, 그다음에 어떤 전기를 공급 이런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발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수질 정화 효과도 엄청나게 하니까 돈으로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이익이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화호랑 새만금을 자꾸 이제 많이 비교하시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같은데 시화호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변화가 쉽게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새만금은 사이즈가 크니까 변화가 늦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염되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복구되는데 시간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화호는 빨리 인지해서 빨리 고칠 수 있지만 새만금은 그대로 기다리시면 나중에 복원시키는데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의 문제가 이 4대강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왜냐하면 그 어떻게 결국은 트게 되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손해만 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국장님, 여전히 새만금 내부 개발 계획 보면 농지가 있는데요. 네. 농업용수 확보 문제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509를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 좀 조금 애로를 좀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고작 새만금 농업용지의 7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용수 공급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담수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만금을 논의할 때 새만금은 꽉 막힌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 일정한 부분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경강 동지간에 거대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담아내면 당연히 넘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방조지 때문에 꽉 막혀서 물은 막히면 썩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막아야 될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막연한 어떤 그 일반인 사람들의 어떤 그 담수화가 막는 거잖아요. 네? 담수화가 막아버리는 거죠. 좀 할게요. 예, 양 교수. 예. 지금 이렇게 조력 발전 이건 상당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아니고 지금 그 가로림만이라고 충청남도에 정말 우리가 40년 전에 대학생일 때 조력발전의 최적지라고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선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조력발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요. 이제 너무나 충청남도 사람들은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력발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1조 만약에 5천억 정도 든다면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담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안에 있는 물통 크기가 5억 루베입니다. 새만금 전체가 5억 톤인데 그 물통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면 5천만 톤 정도인데 그 정도면 농업 용수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어차피 새만금 물은 식수가 아닙니다. 식수는 딴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농업 용수, 관광 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고 나머지 90%는 해수 유통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방법 중에 조력도 될 수 있고 항만으로 개발해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너무 조력 발전에 집중 안 하고 싶은 게 이제 조력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내부를 항구로라든지 혹은 레저 보트 장소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기가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되겠다. 그런 쪽에 저는 방점을 그 부분 동의하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러시죠. 아까 그 현재 새만금 호로 확보되는 그러니까 담소 양은 10억 입방미터, 그러니까 한 10억 톤 정도로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어촌공사가 2014년에 농업용수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이 수요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산정 많이 하잖아요. 적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양으로 놓고 보면 1억 4,5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담소 과장된 값이 과장돼 너무나 과장돼 과장돼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정부 자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데요. 이 물량을 예를 들면 하루 소요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40만 톤 정도, 40에서 5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 물량이 어떤 물량이냐면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가는 물. 이게 지금 새만금 호수에 있는 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 물량이 하루에 4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농업용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농번기 때는 물을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일일 80만 톤까지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와서 만경강을 따라 들어가는 물량 40만 톤과 향후에 그 새만금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면 하루에 20만 톤 정도의 이제 최종 방류수 수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혼해해서 재처리해서 쓰게 된다라고 보면 사실상 담수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일부는 또 담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농촌공사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2020년에 농업용지 다 만들어지는데 언제 이걸 담수화해서 끌어오겠습니까? 실제로 땅을 농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담수화 계획을 고집하는 한 농지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희는 농업용지 안에 지금 청호저수지라든지 이런 저수지들을 좀 개발 간척지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농업용지를 쓰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수를 유통을 하지 않는 그 비용들을 이 농업용지 만드는 저수지를 만드는 게 훨씬 우리 지역의 개발,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해수 유통하고 조력 발전 부분, 그다음에 방조제 일부 개방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 얘기 듣고 추가 의제, 마지막 의제를 조금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양 교수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내부 개발 계획 수정 내지는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제가 대선 과정에서도 조금 제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한 사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2000년 때 우리가 환경 분쟁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농업용으로 가고 농업용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해라. 계속 진행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2006년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뭐 표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게 전라북도 주민들이 농업 지금까지 수백 년 했는데 별 재미없으니 우리도 산업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산업 관광 이런 걸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실제 따라오는 행정 시스템이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못 따라오니고 하니까 수질은 나빠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제 한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17년 지났는데 솔직히 안 될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들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전라북도 도민들, 환경단체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놓고 새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뭐 저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교양 과목 중에 이 새만금 관련 과목이 있어요. 학생들이 매 학기 40명 이상 수강 신청을 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전라북도에 있는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지만 굉장히 좌절하고 있다 하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듣겠습니다. 그 이종현 처장님, 오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돈을 정부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전라북도가 이익을 많이 빨리 내겠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안타까운 얘기는, 야, 주둔 돈이라도 어떻게 받자고 하면서 1조 원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그 돈을 받아오는 것은 전라북도가 빨리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욕심을 너무나 지금 너무 많이 내고 있다. 개발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수십 년간 해나가면서 이익은 빠른 속도로 환수하는 어떤 방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익 환수 조건은 뭐 수십 년으로 밀어놓고 계속해서 공사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안이다. 그래서 일단 방향을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오던 것이 어떻게 안 올까 걱정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안에를 자꾸 매립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라북도의 미세먼지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게 다 새만금에서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필요 없는 땅을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필요 없는 땅을 만들기보다는 언젠가는 기술이 발생하면 만들 수 있겠죠. 그건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가능할 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수 부분 유통을 함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산업을 1조 원대를 키워 올리고, 그건 직장을 하면 10,000개가 넘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몇 년 안에 1조 원을 회복할 수 있고 10,000개 이상의 직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해야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익이 날지 모르는 공사를 계속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지금은 기술이 모자라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땅을 만들 흙도 없고요. 이것이 나대지가 되면 너무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수입 비용도 너무 들어가고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면서 전라북도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진행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지금 우리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체육장님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좀 많이 나간 측면도 있는 것 전라북도가 같고요. 받아들인데 보도 전라북도라는 문제보다도 우리 도민의 어떤 정서가 더 중요할 듯 싶고요. 1987년도 30년 전 시작한 요 새만금의 사업이 이제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이 일어나는 새만금의 이 해묵은 과제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고 이제는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계획한 대로 일단 해보고 다음에 그 문제를 또 짚어봐도 해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어떻게 다 모든 걸 다 예측하고 판단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죠. 다 우리가 이거 추측과 상상해서 하는 것이지. 수백억과 수천억의 예를 들면 연구 용역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좀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과거에 새만금 사업 가장 앞장서서 사실은 그 찬성의 입장에 서서 논쟁을 하셨고요. 연구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까지도 현재 새만금 사업은 실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손절매 빨리 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논의를 꼭 정권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항상 매번 5년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논쟁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속도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도에서도 계속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속도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땅부터 매립하자, 땅부터 속도를 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장을 지시하고 투자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공장 부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물속에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래서 안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드러나 있는 땅만 해도 면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근데 이 용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을 뭐 대통령이 혼자 결정해서 주면 좋겠으나, 뭐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보기에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천억, 수조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뭔가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기대 효과가 있고 이것들을 입증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의 속도를 내자라는 거는 똑같이 동일합니다. 근데 쓸모없는 황무지 같은 땅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부분 완성형 개발을 통해서 실제 그 안에서 경제적 순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지역의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저희들은 부분 완성형 개발로 해서 집중적으로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관광단지면 관광단지, 농업이면 농업, 어느 한 곳이든지 간에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 전략이 무조건 땅부터 만들어달라. 예산 없으니까 농지관리기금 있잖아. 농지관리기금이 어떤 돈입니까? 대체농지 만들려고 하는 돈인데 그 돈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앙정 부채 생각 있는 관료라고 보면 이 부분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고요. 최 국장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 말씀 마지막 드리고 싶고요. 예. 새만금은 이제 아까 지금 오늘의 주제는 수질이고 이 수질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물기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물기를 정리해준다는 뜻은 새만금에 드러날 땅의 위치를 방수질을 쳐서 최소한 매립 단계로 만들어 놓고 나서 물길이 정리되어야 그 물길 속에 담긴 물의 수질이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고 평가가 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새만금에 관한 많은 이야기 또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습니다. 26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 새 정부에서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만금 환경 문제는 새만금을 반대하는 일부 도민들의 주장이 아니고 제대로 된 새만금을 만들어보자는 문제제기라는 점도 함께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분들은 물론 이와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전라북도 당국에서 나와서 당당히 토론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도 적잖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